안녕하세요. JR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배우되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와 무천사 수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구 너를 살리며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네.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예, 이게 제가 찬송가 부르는 사이트, 성경과 찬송유 이쪽에 네이버 계정이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네이버 계정 말고 다음 계정으로 바꿨더니 이제 즐겨찾기가 제대로 되네요. 그런 식으로 네이버 쪽도 수월하게 기존노조 조폭들이 해킹을 하기 때문에 그 네이버 지도도 막 버스가 이상한 데 있고 막 이 정도로 그 정도로 완전히 하나의 중원국으로 그렇게 우리나라 자금이 들어가게 그렇게 파업들을 해야 되고 변질할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암행어사도 그 정치적으로 누명 써가지고 그 착한 사람도 매장되게 그게 다 외세 어떻게 보면 아이리스 세력들이 그렇게 한국 와갖고 공작하고 간첩짓하고 그 두목 마귀들이 기존노조 조폭인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또 이걸 또 잡음도 심하게 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설정에 들어가가지고 노이즈 제거 그걸 했어요. 그래서 소리가 좀 많이 작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지직 소리보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늘 제목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예, 따라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I have. have는 뭐예요? 사역동사. 뭐뭐 해야 한다. have been. 예, 오랜 기간. 예, 얼마나 오랜 기간을 날 때 빈을 들어가죠. 그래서 뭐 다른 거 how long time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예, crucified with Christ and I know longer life but Christ live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of me.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 아이리스 세력들은 뭐 한국의 어떤 기업이든 어떤 종교든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 망하게 하려고 M 대통령만요. 예. 무기계약직도 걔네가 만들었대잖아요. 거기에 예, 제가 또 만들어 놓은 게 제가 교통사고 들어갔을 때 예, 그 응급 그쪽 외상센터 이걸 만들어 가지고 걔네들이 예, 수술을 안 해줘 가지고 저는 거의 3개월 내내 예, 부러진 상태로 강아지도 고양이도 인도적인 차원으로 그 부러지면 붙여놓은 좋거든요. 아프니까. 그런데도 매일 엑스레이 찍는다고 돈 지고 그러면서 그게 외상센터 돌팔이 의사들이죠. 예, 그런 식으로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무기계약직이든 하는 애가 지금도 제2의 제보로 하면은 지금도 그 공단 직원 마냥 그 무기계약직도 99%가 예, 기종노조 조폭인가 봐. 예, 툭하면 파업한다고. 그러니 제2가 그런 꼬라지 보기 싫다고 예, 어차피 5급으로 가면은 5급으로 가도 똑같아요. 거기 가도 예, 그런 애들아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서울과기대를 20대 때 다닐 때 기종노조 조폭들하고 싸운 인생이잖아요. 그게 공무원입니다. 예, 그러면서 국왕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편을 들어갔고 예, 그렇게 애국하는 게 공무원들이죠. 예, 그래서 그 무기계약직회는 계속 파업한다고. 그러면 양심의 가책이 생기니까 우리 어머니처럼 술과 기집지, 예를 들어서 성접대들 이러다가 탕진하고 그러다 말년에 예, 비참하게 예, 그렇게 또 파업했다가 노인 일자리 와버리면은 결석하면 그냥 재고용 안 되죠. 예, 무기계약직까지는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정규직처럼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정규직 공무원들도요, 제가 유튜브에서 보다 보니까 하도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뇌가 녹아가지고 예, 의가사 하듯이 잘린 사람도 있다고. 예, 계속 결석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국가에서 받아주냐. 예. 그래서 그런 악의 사단의 권세에 들어가는 끝은 결국은 물질 중독해서 알코올 중독으로 뇌가 녹아내리든 아니면 스트레스로 암이 걸리든 어떻게 하든 인간공부가 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 그래갖고 이거를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도가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첫째가 세례요한 사례인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 말하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자신의 제자를 예수께로 떠나가자 세례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 고 말했어요. 자신의 인기나 명예, 세력인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만이 일어나기를 바래요. 근데 반대로 하는 애들 있잖아요. 공포영화 애들 보면은 그런 악마들하고 막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노래를 잘 부르게 해주면은 자기의 영혼도 팔겠다고.
뭐 그런 테마의 그런 영화들이 은근히 많아요. 공포 영화 중에. 그런 식으로 영어까지 파는 그런 물질적인 자기 가시를 위해서. 그게 누구예요? 기종노조 조폭 이런 애들이죠. 두 번째, 사도 바울 사례인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은 가말리엘 문안이 엘리트이자 율법의 열심당원인 자리자를 부인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자신의 지식 명예 배경을 배설물로 여겼어. 빌립보서 3장 8절이죠. 저도 그렇잖아요. 서울 과기대 그 좋은 교수 자리도 배설물로 여기고서 나오고 지금도 공직생활 안 간다. 제이처럼 그냥 민간 가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전기기사로 일하고 막 이러려고 했는데 간호조무사는 어쩔 수 없었거든요. 전기기사 가기 전에 일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죠. 자격증 하나는 있어야죠. 그리고 그쪽에서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처럼 거의 반평생 교통사고 나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애국하다시피 기종노조 조폭하고 싸운 거죠. 그러고서 지금도 공무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싸우고 있고 기종노조 조폭하고 그 아이리스 세력들, 외세들. 그런데도 제이는 그런데 제가 이런 실형 고통 받고 하니까 자식만큼은 그런 고통 안 주겠다고 하면서 옛날에 노조가 없던 삼성의 협력 보안회사에서 하고 그리고 또 노조가 없던 그런 정신병원에서 간호조무사 하고 이러고서 전기기사로 바로 했는데 하필 그쪽도 노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탄한 이삭 같은 순탄한 인생이죠. 그런데도 본인 자체가 자기 과시하고 싶고 갑질하고 싶으니까 뭐 5급 공무원 온다 그러면 뭐 이쪽도 똑같죠. 그러면 아이리스한테 타협해가지고 알코올 중독돼서 암 걸려 죽느냐 아니면 아이리스랑 타협 안 해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기종노조 조폭하고 싸우느냐.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런 사단마귀 기종노조 조폭애들이 계속 미인계를 써가지고 점점 더 혈기왕성해지고 단단해지고 이런 가운데에 막 피가 쏟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더 유혹이 더 심해진다고 성적인 유혹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배설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그 반야신경이라는 소설책에도 나오지만 부처를 똥막대기라고 비유를 배설물이죠. 그 정도로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불교 교리에도 무소유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고전 고린도전서 15장 32절. 그래서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무소유하고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종교는 하나예요. 고백하며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삶을 살았어요. 세 번째 아브라함 사람인데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한다면 백세 얻은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감정, 미래에 대한 노후 보장의 소망, 이성적 판단까지도 자기 자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가난한 과부 사례인데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남은 돈을 조금 헌금할 때 한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를 전부로 헌금했어요. 이는 자신의 생계에 대한 염려인 자기 자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둔 철저한 자기 부인의 행위를 인정받았어요. 누가복음 21장 1절 4절. 네, 제가 또 사우나를 갔다 와서 오징어 모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자꾸 하품 나오고 그리고 사우나든 그렇게 물리치료를 안 받으면은 계속 이런 다리가 계속 잘못돼가지고 계속 아파요. 그래서 물리치료도 원래 월요일날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사우나를 가버리고 오늘 또 어린이날이라서 노는 날이고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갑자기 뭐 그동안 전화가 안 오더니 계속 스팸이든 보이스 피싱이 오는 거 보니까 이럴 때는 꼭 그게 있거든요. 뭔가 지금 그 보험금이든 그 소유장애든 그런 거 받을 때 되면은 얘네들이 정보통이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안 오던 전화가 계속 와서 보이스피싱 하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시해요. 그래서 어제도 꿈에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찜찜한 거 싫어하잖아. 뭐 고장난 거 막 이런 거 싫어하고 그다음에 그런 지금 공공근로 계약직 근무를 하니까 원래든 이런 거 가야 되는데 2달에 한 번 가야 되는데 3회 이상 못 가면은 면직되든가 이렇게 잘린다고 하니까 자꾸 꿈에서도 예, 토요일에 좀 원래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애거를 하더라고. 아니 교회 수도 많지 않잖아요. 근데 토요일날 뭐 청년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럼 토요일날 잡아가지고 좀 저같이 이렇게 일하는 애들은 최소한 면직 안 되게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고작 하는 게 일주일 전에 고지하는데 전에는 당일날 고지했거든요. 다 게을러서 그런지. 하여튼 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1군 이런 데 가라는 거야. 명문대 이런 데. 그런 데는 한 달 전에 다 게지하잖아. 공무원도 그렇잖아요. 원래 월차 연차 하려면 한 달 전에 미리 고지하거든요. 그래서 근무표 차고 기본이 안 돼 있어. 그러면서 법대로 한다 그러면 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전직 목사가 되는 거죠. 그죠? 여튼 저는 항상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인생을 과부가 헌금을 다 했어. 저도 그렇잖아요. 제이 이전에는 여성 제의를 그렇게 했고 그 전에는 어머니를 했고 그런데도 둘 다 물질 중독이에요. 돈을 우상 숭배하고 자기 과시한다고 맨날 명품 옷에 막 피부과 막 이런 데 가가지고 아니 여드름을 짜는데도 피부과 가가지고 돈 주고서 짜요. 한 번 짜는데 그때 월급이 40만 원 하는데 막 10만 원 또 나는데 진짜 그래놓고 곰보를 만들더라고. 이 여드름 생기는 거는 그 염증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그 비누칠 안 해서 그래요. 걔가 비누칠도 안 해요. 맨날 물칠만 하고 피부에 안 좋다. 그 여드름이 덕지덕지하죠. 비누칠 안 해요. 그리고 기본 상식도 몰라갖고 돈은 돈대로 들이고 그러다 보니 제가 20대 때 뭐 돈이 모이나요? 한 푼도 안 모이죠. 그러다 제이를 만났죠. 근데 제이는 이제서야 안 거예요.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 돼가지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몰랐다고. 그래서 그 얘기 하더라고. 제이는 어제도 본인이 자취 생활 해보니까 이렇게 생활비가 많이 드는지 몰랐다고. 걔는 아예 커피 중독 아니에요. 그것도 설탕 중독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냥 블랙도 안 먹고, 프림이 완전히 고지방 아니에요. 그러니 그걸 계속 물 먹듯이 계속 먹어대니 살이 안 쪄요. 그러니 커피값이 장난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안 모인대. 아니, 월급을 나보다 많이 먹는데도 돈이 안 모인대. 그래서 너 옷도 사잖아. 그랬어요. 그때 찍소리 못 하더라고. 옷도 사지, 커피도 먹지, 야식도 먹지. 그러니 안 모이겠어요. 저 있을 때는 흥청망청 썼죠.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다 도와줬으니까. 그러다가 본인이 그거를 동계산하니까 그래서 저는 제이한테 맨날 그랬어요. 너는 2인분이야. 너 하나 키우려면 일반 사람 2배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가 몰랐다가 직접 가계부도 써보니까 안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찐 게 그렇게 많이 먹어서 그런 거라고 2인분이라고. 이제서야 안 거죠. 그런데 형은 하나님이 주유소 알바할 때 제의를 기름 부은 자라며 도와주라고 마음 주니까 저는 자아도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그럼 마음 주시면 그냥 합니다. 지금도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은 기다리 아저씨 마냥 또 다른 여성 제의든 키운다고. 그리고 마음 주시면 키워요. 꿈으로도 계시한다니까. 제의도 전생 꿈으로도 계시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감사해요. 그러면서 어제도 사우나 갔는데 목욕하면서 탕에 들어가면 둘이 얘기하다가 형
다 주님 뜻이라고. 여태까지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단계에 맞게 훈련시켜 준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단계에 맞게 하나하나 해가지고 천국 상급으로 올려준다니까. 순종하게 돼.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려니까 순종할 정도로 그러잖아. 저는 그렇죠. 저는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게 싫으니까 아예 결혼을 안 한 거죠. 네? 그러고서 기종노조 족보가고 싸우라고. 그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은 공의롭지 않은 가족이라도 쳐라.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장사 지내라. 이런 게 강해요. 좀 그러기 때문에 가족들은 치기가 그러니까 결혼 안 한 것도 강하고. 징기스칸이 대표적이었잖아요. 자기 가족들을 철저히 쳤죠. 이것도 물질 우상 숭배하는 돈을 우상 숭배한 가족이니까. 그래서 도와주어 마음진과 K의 자기자를 부인하고 반평생을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제이를 키워주어서 고맙다며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가 제이에게 전화와서 무관계고책 막말 테러로 막말하면서 왜 K가 전화 안 받는다고 하소연하니까 제이가 내 대신 호통쳐 따더라. 저렇게 애국하고 가정 살리며 천국 상급 쌓는다고 기도하며 노력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K가 동네북이냐고 술주정에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안 받는 거라며 술 먹고 전화하지 말라고 호통쳤다고 하더라. 한마디로 그동안은 제이는 정치적 중립이었어요. 뭐 하면은 너 말도 옳고 내 말도 옳아 그러면서 막 다 받아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버르장미가 없거든요. 그러니 왜 형이 그렇게 어머니한테 모른 체하고 무시하고 이런 이유를 알 것 같다고. 그게 사회복지사에서 독사의 내랑 상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무시 안 하고 받아주고 오냐오냐 해주면은 더 버르장머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옥년중앙교회 어떤 목사님은 폭력을 행사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트라우마 생겨서 더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 배운 대로 교과서대로 모른 채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고립되는 거라고 소외감 느끼면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걸 모르게 되면은 얼마 전에 제가 사례처럼 이렇게 미국에 그렇게 간호사 남자 간호사를 염산에다 녹여가지고 죽이던 생물학 대표이사, 생물학 연구소의 대표이사, 여의사죠. 그런 식이 됩니다. 그 사람은 아예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인성이 없고 거의 사이코패스화가 된 거죠. 그렇게 가정들이 나몰라라고 방임하게 되면은 아내가 그렇게 사이코패스가 돼갖고 진짜 무서운 사단마귀의 하수인이 돼서 자기를 죽입니다. 그게 방임의 끝판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나요? 여성 제이가 똑같이 물질을 우상 숭배하고 돈을 우상 숭배하는 순복음에서 도둑질이라도 해오라면서 해도 저는 착하게 살고 자기한테 폭력과 학대하라고 해도 폭력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랑 극성이 틀리니까 자기가 힘들어갖고 결국은 생명을 낙태하라고 하는 그 장애인 공무원 걔도 어쩌면 아이리스죠. 그런 하수인이죠. 사단마귀 걔네들하고 같이 가서 같이 짝짝꿍합니다. 그게 끌어당긴 법칙이고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장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인이 이 나이 돼서 안 거예요. 방임하면은 점점 악이 커져갖고 발본 생활하기도 힘들 정도로 되는구나. 그래서 최소한 완전히 사금 안 해잖아요. 제이가. 그러니까 툭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고부 갈등하듯이 제이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동안은 막말 다 해도 제이가 다 받아줬는데 이제는 호통치죠. 그래야지 소외감 느끼고 고립되고 그래야지 바뀌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되기 전에.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술 부정 해대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안 받는 거라면 술 먹고 전화하지 말라고 호통쳤다고 해요. 이렇게 제이가 자식농사 잘한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독풍 내뿜는
여전히 독풍 내뿜니다. 우리 어머니는 회개를 안 하니까 무지하고 점점 더 사이코패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기종노조 조폭 가스라이팅도 제의가 막아주고 있으며 동사무소도 내가 대신 기종노조 조폭과 싸우니까 거의 한 달, 이제 2달이에요. 이제 5월달 되면은 그 공공물로 계약직 공무원이 또 고시 그쪽에 올라와요. 그럼 또 이력서 내야 돼요. 그럼 어디 갈지도 몰라요. 연속으로 된 적은 없으니까 다 부서가 다 바뀝니다. 뭐 다른 공무원, 정규직 공무원은 5년에 한 번 부서 이전한다 스트레스 받는데 우리는 애국한다고 부서 이전 스트레스를 4개월에 한 번씩 받는데도 감사하게 다니는 거죠. 나라가 부르니까 자원봉사처럼. 그렇습니다. 그래 독풍 내뿜는 우리 어머니는 기종노조 조폭 가스라이팅도 제의가 막아주고 있으며 동사무소도 내가 대신 기종노조 조폭과 싸우니까 불쌍한지 평상시 중립지키던 화 잘 안 내던 여공무원님이 비여공무원과 대판 싸우더라고. 그런지 지금도 그분에게 독풍이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번호표를 막 뽑아둬요. 이 아이리스 조폭, 기종노조 조폭들이. 그래놓고 지 번호 부르면 안 오잖아요. 그러면 목소리도 여성들이 작잖아. 힘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불러도 안 와. 그러니까 나중에 목이 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도와주기로 했죠. 저는 테너니까 목소리 크잖아요. 제가 대신 말해주기로. 그리고 공통점이 아이리스 기종노조 조폭들은 한결같이 귀에다가 이어폰 끼고 그래놓고 번호표 대기 0인데도 이어폰 끼고서 못 들었대. 그래놓고 번호표 지나가면요 왜 안 불렀느냐고 가서 싸우고 앉아있어. 그런 식으로 깽값 벌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 갖고 화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20대부터 요리 배달하고 간호조무사하고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여기들은 다 그런 사회 초년생들인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하여튼 뭐 저보고 말하라면 힘든데 또 업무 하나가 더 넘어왔어요. 그동안은 교통순경처럼 이것은 민원이고 저쪽은 복제예요. 이거밖에 안 했는데 이제는 저는 음성 녹음기처럼 번호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3번 손님 가세요 하면서 얘기도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더 힘들죠. 그래서 오늘 사우나 갔는데 제이가 그 말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 삼성협력처에서 보안 쪽에 있으면서 안내 업무를 30분 하고 30분 교대로 했대요. 그러면 거기 안내하면요 사람들하고 막 말을 해야 되잖아요. 건물 막 이런 데 가야 되고 안내해야 되고 경비가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서서 하는데. 그래서 또 30분 앉아있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했는데 형은 4시간 내내 서서 있으니까 진짜 힘들고 또 자기는 안내하더라도요 그 출퇴근 시간만 북적거리지 일과 시간 때는 다 공장이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서 그냥 멍하니만 있는데 형 같은 경우는 계속 손님이 밀려 들어오니까 진짜 힘들만 하다고. 그러니 집에 가면 쓰러지듯 자는 거라고. 자기는 그 정도면 자기도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러니 형은 자기 체력을 아니까 4시간만 하는 거라고. 그래 인정하더라고. 자기도 형처럼 일하면 4시간도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칭찬하니까 기분 좋더라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 싸워주는 분들이 하나하나 늘어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그러면서 담당 여공무원님도 기종노조 조폭 테러당하고 있으니 내 대신 십자가 진단식으로 데려가면 기분 좋더라.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매일같이 테러하니까 요번에는 사우나 가는데도 그 정보가 안 갔나 봐. 그래갖고 그 단골 버스가 지나가는데 거기가 지나가니까 이게 딱 시스템 복구 중이 정상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단골 버스 타는 곳쪽에서 보고 16번 뭐였지? 하여튼 그 버스 그 번호로 해놨나 봐요. 인터넷을. 그래갖고 안 뜨게. 안 떠야지 제가 전광판 어디 오는지 몰라갖고 휙 지나가니까. 그래서 그 버스가 지나가니까 다시 복구되더라고요. 건너편에 앉아 있었는데.
싸워나간다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 복구증하고 또 예, 이런 식으로 거의 국가 단위예요. 아이리스 외국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 30대 때 그때 공무원 하고서 다시는 안 간다 하면서 환멸감 느껴갖고 독일하고 일본 가고 그러고서 민간에서 예, 요리 배달하면서 겨울에는 간호조무사, 겨울에는 위험하잖아요. 인파길이 돼서. 그런 식으로 투잡 뛰면서 인생 살았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제는 공무원밖에 안 받아주니까 예, 감사해야 하면서 공직 생활하는 거예요. 여전히 기증여주 주포가고 싸우고 있고 예, 그래도 제 아군들이 생기니까 좋죠. 근데 이렇게 박수 칠 때 떠나는 그런 인생 4개월 만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또 가서 또 개척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렇고요. 네, 예쁜 여성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도가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의미한다. 자기 부인의 역사적 사례 1. 세례 요한 사례인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수하여야 하리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께로 떠나가자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수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30 고 말했다. 자신의 인기나 명예, 세력인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만이 드러나기를 바랬다. 2. 사도 바울 사례인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의 엘리트이자 율법의 열심 당원인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자신의 지식, 명예, 배경을 배설물로 여겼다. 빌립보서 3:8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전 15시 31분 고 고백하며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삶을 살았다. 3. 아브라함 사례인데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한다며
100세에 얻은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감정, 미래에 대한 노후보장의 소망, 이성적 판단까지도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 창 22장 5절 4. 가난한 과부 사례인데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남는 돈을 조금 헌금할 때 한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 이는 자신의 생계에 대한 영라인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둔 철저한 자기 부인의 행위로 인정받았다. 룩 21:1-4. 제이는 어제도 본인이 자취 생활해보니까 이렇게 생활비가 많이 드는지 몰랐다며, 그런데 형은 하나님이 주유소 알바할 때 제이를 기름 부은 자라며 도와주라고 마음 주니까 K의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반평생을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제이를 키워줘서 고맙다며,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가 제이에게 전화와서 구강기고착 막말 테러로 막말하면서 왜 K가 전화 안 받는다고 하소연하니까 제이가 내 대신 호통쳤다더라. 저렇게 애국하고 가정 살리며 천국상급 쌓는다고 기도하며 노력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K가 동네 북이냐고 술 주정해대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안 받는 거라며 술 먹고 전화하지 말라고 호통쳤다고 하더라. 이렇게 자식 농사 잘하니까 독폭 내뿜는 우리 어머니 귀족 노조 조폭 가스라이팅도 제이가 막아주고 있으며, 동사무소도 내가 대신 귀족 노조 조폭과 싸우니까 불쌍한지 평상시 중립 지키던 화 잘 안 내던 여공무원님이 비하 공무원과 싸워서 그런지 그분에게 독풍이 가고 있으며, 어제는 담당 여공무원님도 귀족 노조 조폭 테러 당하고 있으니 내 대신 십자가 진다는 식으로 데려가니 기분 좋더라. 자료 출처 유튜브, 구글 AI 답변 중에 부투베 모델 출처 나리엘 일러스트레이션 아더 2026년 5월 4일 오전 10시 47분. 날씨가 참 화창하고 따뜻한 봄날이다. 제이는 한나라 개국 공신인 한신과 너무도 흡사하다. 전기기사도 형이 공부 방식이 틀렸다며 내가 틀린 방식인 관연도 10년치를 반복 학습해야 했는데 왜 안 하냐고 혼낸다. 뭐 10여 년 전 공부할 때는 다산 애들처럼 해설집도 없는 문제답식의 기출문제여서 대학교 교재 위주로 공부할 수밖에 없어서 합격자가 적은 것도 강하다. 뭐 지금은 신장화 상상처럼 3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혈류가 나오니까 해결 방법 찾기 전에는 공부가 어렵다. 그런 식으로 제이는 미국 기술사와 기능사 50여 개 보유한 군대 무기계약직 가신분을 경험으로 계산한 결과 공무원은 형처럼 5급 이상 공무원 곧 임원진 사장 정도의 공부량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에 기술사 공부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한가한 민간 전기과장 찾아서 기술사 공부한다는 말에 나 또한 공감해서 문제하는 거다. 하여튼 전생 꿈 2년인지 이번 생에도 한신처럼 끝까지 충성하는 제이 모습 보고 있노라면 귀여워서 깨물어주고 싶다. 이상 끝. 2026년 5월 4일 오전 11시 35분. 좀 전에 귀족 노조 조폭 남중년이 도서관 안에서 여중년 계약직 공무원들 보고 연차가 어떠냐 월차가 어떠냐며 꼬치꼬치 캐묻고 가더라. 말투에서 무식한 게 느껴지는데 계약직 공무원 사서직이 우스운가. 그렇게 궁금하면 아이로 물어보던가. 공부 중인데 목소리도 술 주정 목소리로 떠들면 민폐 아닌가. 하여튼 가지가지 방법으로 반사회적 성격장애 마냥 테러들 하더라.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옛날에는 도서관 사서도 사회복지사처럼 1급 2급 있었다. 1급을 취득해야지 사서 공무원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5년에 한 번씩 부서 이전 개념 나와서 굳이 어렵게 사서 자격증 따는 일반 공무원으로 가는 추세가 된 거라고 할까나. 그게 NCS 때도라고 할까나. 어려운 과거 시험 같은 사서 자격증 있을 때는 저렇게 도서관 사서 공무원을 개돼지 인양 취급하여 알코올 중독 개무식한 귀족 노조도 올 수 있다는 듯이 연차 월차 몰아볼 생각은 엄두도 못하던 200여 명 채용하는 사법고시 시절이 있었는데 강박성 인격장애 독재자 공산당이 정권 먹고 참 많이 세상이 운이나 되었다고 할까나. 뭐 중원에서는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무학 귀족노조가 대학교 교수하고 안전공단의 경우에는 고졸 철도직 말단 귀족노조가
공단 사장이 되는 말세나 보이는 탐관오리 우미나의 끝판왕인 시절인 것 하일 이상 끝 2026년 5월 4일 오후 1시 59분 공단 근무자가 바뀌어서 조폭의 일과에 안 보니까 너무 편하다. 남노년 이분이 가장 편한데 그분들이 뛰었다. 이런 와중에도 아이리스 테러한다고 연 5인이 팩스로 하는데 한두 시간이 넘어도 발신이 안 되는 번호로 팩스 보내서 그냥 내가 취소해버렸다 팩스로 수신되는 공기관 업무도 있으니 팩스 마비시키라는 수법이니까 말이다 이상 끝 2026년 5월 4일 오후 2시 30분 아이리스가 내가 도깨비 곧 곰팡이 오크가 더러운 데에서 생기기 방지 차원으로 정리정돈 철저히 하니까 출근할 때 치웠는데 지금도 종이 분쇄기에 파쇄한 CD 플라스틱 조각이 공기청정기 위에 없던 것이 있는 것 보니까 아이리스 하수인이 놔두고 가는 가스라이팅 한 거다 아주 사금 정화 적용하는 위로 영화처럼 혼자 지구에 남아도 육수 인류를 위해 청소하는 윌로복처럼 산다며 이런 식으로 도깨비 부르려고 하니까 묻지마 살인범 방지하는 일본 경찰 신선조처럼 사주 경계하며 철저히 청소 중이다 이상 끝 2026년 5월 4일 오후 2시 44분 아이리스야 중년이 부모님이 연명치료 찬성해서 아직도 살아있다며 자기는 그렇게 안 산다며 복수한다는 식으로 연명치료가부 서류 쓴다고 하고 와서 전화번호 안내해준다고 휴대폰 찾으면서 한 마리 거부하시면 제가 고려대학병원 파간호 조무사 해봐서 알고 있는데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한 앞에 곧 수동 공기 넣은 장치를 안 해서 질식사하는 건데 심폐소생술로도 많이 살아나시는데 거부하실 건가요 하며 말하는 중인데 아이리스로 판다는 건지 담당 주무관님이 전화번호 안내해준다고 데려가시더라 중환자실에서 임종할 때 심장이 멈추어도 화학약품 아마도 에피네필린 강심제로도 하루 종일 살아있게 하는데 참 공부 안 하는 아이리스는 자기 생명도 단축하니 한심해서 문자한다 그 상황 가도 연명 치료해달라며 가족들이 해거라는 가족도 많은데 참 대조적이다. 2026년 5월 4일 오후 3시 8분 연 오인님이 휴대폰 문자로 관공서 돌아다녀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며 애걸해서 보니까 사회복지관에서 복지 혜택 주려고 국민연금 수급 확인서를 달라는 거더라 남편이 국민연금 받는 걸로 생활한다며 받아도 되나요 하며 죄책감 하시기에 배우자는 나중에 돌아가시면 유족연금 오면 그것을 발급하면 되고요. 현재님이 연금 안 받으니까 복지 혜택 가니까 걱정 마세요 말하며 팩스까지 보내고 주차 단속 갔는데 잘 통과된 건지 없으셔서 기분 좋다 의심이 많으셔서 내가 사회복지사에 미국계 AIG 보험 대리점 전문가라고 말하니까 안심하고 일 맡기시더라 이상 끝 2026년 5월 4일 오후 3시 21분 역시나 아이리스였다. 뻔히 지문인 시간 돼서 국민연금 가서 매년 했는지 친구야 노인까지 데려와서 황당하더라 친구는 지문인식이 안 돼서 둘이 절친인지 국민연금 공단 간다며 지도 보더라 나참 이런 식으로 알면서도 와서 모른다고 거절하면 민원신고하는 아이리스가 많기에 항상 방비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다 이상 끝 2026년 5월 4일 오후 3시 36분 국민연금 수급증명서도 무인기로 발행하니까 민원신고 못했다고 아쉬운지 또 연오인이 또 와서 무슨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복지 혜택하는 제도는 처음 듣는다 대부분 수급자 또는 저상위 계층 대상인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내가 전문가인가 확인하기에 간호조무사와 보험대리점 자격자인데 모르나 그 사항은 담당자에게 유족연금이던가 배우자 연금 혜택인데 동사무소에서는 배우자인지 확인되지만 공단은 확인 안 되니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도 들고 가야 되고 정 귀찮으면 배우자 남편과 공단 같이 가라니까. 그것도 싫다더라 하하 완전 아이리스로 전문가 아니면 민원 신고하려고 말실수만 찾더라 또한 동시다발로 비여공무원과 싸운 화 잘 안 내는 여공무원 대상으로 번호표 잔뜩 뽑고 안 가는 가스라이팅 하기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셔서 번호 뜨면 나도 같이 합창해주기로 했다 이상 끝 2026년 5월 4일 오후 4시 10분 사우나 가는 길이라서 길 건너에서 버스 탔는데도 점검 중 덥고 평상시대로 단골버스가 지나가니까
정상 작동하는 것 보니까 EMP 소형 불법 기기가 아니라 아예 인터넷을 해킹하는 수법이라고 유추되더라. 이상 끝. 2026년 5월 4일 오후 5시 2분 제이는 5급 발신은 본다면서 계약직 공무원은 안 간다더라. 그래서 그런가 신입사관 구혜령 드라마가 생각난다. 변시로 합격한 여성사관이라서 정규직 공무원님들이 대학교 마냥 폭탄주 주던가 등등. 그런 관문에서 통과하면 아무 차별 없이 얻게 동무하는 게 한국 문화이다. 그래서 일본은 유리천장이 있어서 귀화 잘 안 하는데 한국은 외국인이 보기엔 유리천장이 없는 실력사회라며 서로들 귀화하기에 가장 시민권 취득하기 어려운 나라가 한국인데 제이는 아직도 철부지 어린아이인가다. 이상 끝. 2026년 5월 5일 오전 12시 47분 제이랑 사우나 와서 많은 이야기했는데 역시나 내가 장애 연금 받는 게 부러워서 공무원 연금은 10년 근무해야 하고 정규직 합격도 어렵고 5급 발시 보더라도 나이 때문에 못 받으니까 이참에 사립대학교에서 전기기사 교수하는 사학연금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해서 난 항상 그러하듯이 너 좋을 대로 해이다. 모나야 한국 전쟁 막는다고 최전방인 공무원 현장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귀족노조 조폭 테러 맡고 있는데 일반인은 애국은커녕 돈을 우상 숭배하니까 저런 발언이 나오는 거다. 뭐 장애 연금도 따지고 보면 나라실 하다가 받은 거지. 다 주님 뜻이고 주님이 채워주길 바라며 주님이 사역해 주는 대로 살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가. 나 참 갑자기 이모네 큰아들인 일본 명문사학 교수가 생각난다. 매번 가족 모임 오면 나보고 서울 과기대 교수 다시 가라고 말한다. 그 시절 노인섭 교수님을 통해서 큰 외삼촌 철공소 일을 수주하게 해서 서울대 등 굵직한 국책 프로젝트 사업하게 하니 그게 부럽다더라. 4학년금 한 아보는 제이도 있는데 이모네 큰아들은 4학년금과 국책 사업 두 가지 보니 차라리 난 제이에게 국립대 교수에서 공무원 연금과 국책 사업하는 게 어때하며 충남 아산 맹사성에 몽던 고사를 말해준다. 이상 끝. 2026년 5월 5일 오전 7시 31분 제이가 청소행정과의 동료 남노인이 왜 한 달만 일하고 결석 퇴사하는 짓을 한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라. 차라리 실내에서 에어컨 하며 일하는 노인 일자리 하던가. 설사 외부라고 해도 학교 주변에서 교통 안내하는 일을 하면 되는데 하며 아쉬워하기에 어차피 귀족 노조 조폭의 장기말로 들어왔고 꽁초라서 몇 걸음 걸으면 힘들어서 주저앉는 저체력의 일사병에도 취약해서 더위 호소하니 근성 자체가 없으며 쉬운 유흥업소 나이트에서 적대 업무만 했으니 실은 고통 견디겠니 하며 말해주니까 제이가 자기가 하는 카톡방에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툭하면 파업동원에서 결근한다며 자랑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냐고 하기에 대통령 시절에 나라 망하게 하겠다고 만든 제도이고 공무원은 결석하면 안 되는데도 파업 동원되면 정치적 중립도 아닌데도 버티니 공무원은 5급 이상의 대통령님 등이 사장이라고 보면 되거든. 사장이 일 못한다며 자존심 상해도 버티니 그런 자는 자존심 상한 것을 우리 어머니처럼 술로 이긴다고 할게 보이는데 너도 알코올병동에 있어 보았잖아. 알코올로 뇌가 녹아내려서 인과응보 당하는 것을 그러니 나도 귀족노조 조폭이 99% 장악한 의료 분야에서도 사장님인 의사님에게 칭찬 듣는 나 하나 보고 아무리 귀족노조 조폭이 테러 들어와도 참고 견딜 수 있었으니까 너도 사장님 보고 다녀. 최소한 일 잘한다고 칭찬은 듣잖아. 그러니 제이가 나처럼 일 잘하는지 국경일에 근무 배치면 당직 하나면 돼서 쉰다면 나보고 사우나 가자고 한 거라서 제이 보고 이 대기업에서 인정받아서 근무 배치도 쉬라고 사장님이 배려해준 거니까 열심히 다녀고 말하니까 좋아라 하더라. 이상 끝. 2026년 5월 5일 오전 8시 36분 제이 보고 만나고 비싼 돼지 국밥 정식을 아침도 사준다고 해도 철들었는지 마음만 받는다며 버스 타는 곳까지 배웅해주더라. 그러고서 형은 아예 본인처럼 커피 등 중독 아니고 절제 잘하니까 부자 되는 거라며 형이 어린 시절에 여성 제이와 어머니 등 봉양 안 했으면 더 부자 되었을 텐데 며칠 전에도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가 자기에게 전화와서 구강기고착 막말 테러로 막말하면서 왜 형이 전화 안 받는다고 하소연하니까
제이가 내 대신 호통쳤다더라. 저렇게 애국하고 가정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형이 동네 북이냐고 술 주정에 대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안 받는다고 제이에게 하소연한다며 술 먹고 전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자식 농사 잘해주니까 독풍 내뿜는 우리 어머니 귀족 노조 조폭 가스라이팅도 안 받고 동사무소도 내가 대신 귀족 노조 조폭과 싸우니까 불쌍한지 평상시 중립하던 화잘안 내던 여공무원님이 비여공무원과 싸워서 그분에게 독풍이 가고 어제는 담당 여공무원님도 귀족 노조 조폭 테러 당하고 있으니 대신 데려가니 기분 좋아서 문자한다. 이상 끝. 네, 인생은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미도리의 나날을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그 영화에서도 미도리가 강간당하는 거를 구해줬잖아요. 남주인공이.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방임문 합니다. 그러고서 내 할 바 아니야. 옆에서 누가 당해도 나는 괜찮아. 그냥 멀리에서 싸움 구경하고 이러죠. 그러다가 걔네들이 점점 더 걔를 괴롭히고 점점 더 수법이 지능화되고 보이스피싱 마냥 지금도 계속 스팸 계속 전화 와요. 연속으로 거의 지금 방송하는데도 한 3번 정도 전화 왔어요.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든 그런 후유장애든 이렇게 범죄자들한테 정보를 넘깁니다. 그러면 이런 거 딱 오면서 저는 아는 거예요. 이제 교통사가 후유보상금이 나오겠구나. 전에도 제 방송 보면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범죄자들이 엄청나게 정보도 빠르고 거의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그 범죄장치이기 때문에 항상 방비하셔야 돼요. 그냥 누가 당하고 있다고 누가 보이스피싱이든 당한다고 나몰라라 하다 보면은 그 화근이 독풍이 본인한테도 날려들어. 근데 제 인생 자체는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일진에 조폭하고 싸워갖고 싸우다 보니까 제가 이겨가지고 그냥 명문 학교가 됐죠. 그러니 제 여자 동창이든 남자 동창이든 우리 형이 가끔 동창회 가게 되면은 제 이름만 얘기한대요. 보고 싶다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항상 실형 고통 없이 엄마 품에서 부모님 품에서 자랐어. 그런데 사회생활하면서 점점 더 어려웠을 때 보면은 어릴 적에 중마고 오고 그리고 그 어릴 적에 불의에 맞서서 싸우던 애들 그런 사람들이 기억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거의 한 달, 2달 내로 보통 한 달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2달 이상 싸우니까 공무원님들이 학을 떠가지고 아예 근무 시간을 그 조폭 1하고 조폭 2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1시간만 보면 되는 거예요. 또 어제 되게 편했어요. 그냥 뒤에서 독풍 날리고 있는데 자꾸 공무원들 그 아이리스든 그 기종노조 조폭이든 안 들어간 공무원들을 자꾸 협박해가지고 자기 명령 따르게. 그게 권위형 나르시스트거든요. 그런 강박성 인격장애고 그런 거 보고 있느라면 저도 승질날까 싸웠던 거예요. 그랬더니 근무를 바꿔버려갖고 좋죠. 근데 근무 바꾼 그 1시간 동안 또 노조 그 조폭 1, 2가 오니까 그 시간에 아주 그냥 허벌나게 작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움까지 요청하시더라고요. 그 화내던 공무원이 자기가 아무리 불러도 쟤는 다 안 온다고. 제가 지금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제이만큼은 그런 걸 안 느끼게 이삭처럼 그냥 지상천국에 살게. 그래서 제이가 사학연금에 도전하고 싶다고. 그래서 뭐 대학병원에 시설과를 가면은 그 대학병원에 전기공학과 교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면 뭐냐면 조교수 개념이에요. 시간 강사식으로. 그래서 그런 데서 시설과 일하면서 수업이 한두 시간 있죠. 뭐 예를 들어 직업교육이든 아니면 실습이든 그런 데 가가지고 교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대학교로 들어가야겠죠. 대학병원 소속이고. 네, 그러면은 나중에 10년 정도 하면 사학연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 그거 갖고 연금이니까 물가가 올라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장애연금 받고 있으니까 그게 들어온 거예요. 예, 인건비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그게 메리트가 있으니까 공무원 연금 한다 해도 지금 열심히 해서 5급을 해서 들어간다 해도 10년을 채우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학은 아니죠. 예, 전에도 그 세계적인 병원에 가니까 70대 넘은 분, 80대 막 된 의사님이 여전히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연금은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좀 힘들어도 그런 식으로 대학병원이든 대학교에 소속된 식으로 돼서 겸임교수식으로 이렇게 전기공학을 가르치든 예, 이렇게 해서 도전하고 싶어서 그래 너 좋을 대로 해. 내가 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뭐 어렸을 땐 뛰어노는 거야. 뭐 이런 드리블 산이고 그리고 넘어져 가면서 까져가면서 인생 배우는 거야. 그래서 니까네 잘 생각했네. 뭐 이러면서 전 그래요. 뭐 자식 패서 뭐해. 자기 기준대로 하는 공무원 안 간다 패고 뭐 이래서 뭐해요. 예? 괜히 트라우마만 생기지.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느끼게 실형고통 받고 여행 가고 따지고 넘어져 보고 예, 그러면서 마음껏 그렇게 놀다가 인생을 알게 이렇게 저는 교육하거든요. 그러니 좀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런데도 제이가 스스로 자기가 먹이를 찾아가지고 야생에서 살래니까 자기는 사학연금이 낳고 예, 속말대로 공무원이든 이런 쪽 가면 기존노조 조폭하고 싸우는 거의 군인 경찰 그런 식이니까 자기는 그런 게 싫대요. 그러면 사학연금 가면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학연금으로 갈 수 있게 예, 교수님이 될 수 있게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뭐 제이는 이모네 큰아들처럼 사학연금 한번 받으면서 욕심 많아갖고 국립대의 국책사업을 불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르죠. 제이는 제가 그렇게 예, 아주 모난도를 둥글게 만들었잖아요. 그 강바닥에 굴리고 막 이런 스스로 굴러다니면서 둥글둥글 그리고 간호대도 가서 그런 기종노조 조폭도 경험해보고 그러고 나서 애가 겸손해지고 감사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애가 세상 물정 몰랐어요. 강남 부모 마냥 저보고 공부하고 있으면 과일 좀 깎아달라고. 아니 다리도 아파 죽겠는데 집안일 다 하고 있는데 과일까지 깎아오라고 막 이래요. 그런 철부지였거든요. 그 교통사고 나기 전까지. 그랬더니 간호대 가더니 사람 됐어. 이뻐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 금서목록 영화에서 그 수녀님이 그 남주인공을 막 깨물잖아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런 식으로 깨물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 잘하니까 이번에 5월 5일 날 공휴일인데도 네, 그렇게 근무를 그렇게 짜줘가지고 자기 쉬게 해줬다고 고맙다고. 그러니까 왜 형이 자꾸 삼성이든 노조 없는 이런 럼블교 같은 이런 데 노준지 알겠다고. 그 시절에도 제이는 이삭처럼 순탄하게 키우려고. 그래야지 착해지니까. 하여튼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희 노예에 그 암 환자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 빨리 낫게. 그리고 공연중앙교회 어떤 목사님 발, 우리 어머니 발, 그 다음에 시장순댓국 손목하고 허리,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님이 광통신 반도체랑 메모리 개발되게 그러려면 텍사스가 부자가 돼야죠. 11곳에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같이 윈윈이 될 수 있게 부자 될 수 있게 그 다음에 제이 아까 얘기했지만 제이가 사학연금 받고 싶으면 겸임교수가 돼야 되거든요. 치사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마지막이 천국 기도인데 저는 항상 천국 생각하면 성적인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옛날 좋은 거 하고 싶어가지고 하렘을 하고 싶어서 그만큼 또 기종노조 조폭들이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그렇게 성적으로 유혹해가지고 하는 나날이기 때문에 최근에 얘기했잖아요. 그 여성의
버스 안에서 음부를 만지지 않나? 막자를 하면서 그 손을 어떻게 하냐면 어깨 높이에다 해서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장애인 차들은 이게 한 사람이 잡고 있으면 비좁아가지고 문이 크니까 못 지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지나가려는데 자꾸 막 몸을 하면서 가슴 뭉클한 거를 막 느끼게 해주고 그게 아직도 달아올라가지고 지금도 막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여 년간 여성계의 그 에반게리온 레이 같은 순백의 피부 아주 미인하고 살아봐가지고 더 그래요. 그런 인생이 계속 반복인 겁니다. 그러니 사단들은요, 그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그 에녹서에도 나오지만 그 천사들 200명이 타락해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도 천국의 그 천사들도 그렇게 예, 성적으로 좋은 거 하는 그런 쪽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인간도 그걸 쉽게 넘어올 걸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하고 같은 모습으로 창조했으니까 그래서 유혹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지금은 힘들고 실현 고통이고 성적인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견디고 이기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렘 같은 천국으로 갈 거라고 저는 믿고 그게 지상 천국도 되기를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계속 불러드릴게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운 학생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미리 여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이아케이였습니다.